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요, LG화학의 본주 모습입니다. 며칠 동안 거의 한 2주에 걸쳐서 쭉쭉 빠져버리죠. 이게 아마 그 애플카의 문제도 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문제도 좀 있다고 보는데요. LG화학 우선주 역시도 조금 더 많이 빠졌죠. 지금 121선까지 지금 내려왔는데요. 자, 지금 과거를 보면 121선을 이렇게 내려왔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다시 이렇게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보면 요때 사서 요때 파는, 즉 수익 매매도 좀 가능한 어떤 그런 종목이긴 한데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요, LG화학을요 평생 좀 들고 갈 생각입니다. 특히 LG화학 우선주를요. 자, 그 이유는요,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LG화학의 그 매출 구성 비율입니다. 자, 이번에 3쿼터를 보시면요, 이 빨간색이 석유화학입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포션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그 맨 위에 있는 파란색 부분, 이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매출 부분입니다. 지금 역전을 많이 했죠, 이번 3쿼터에.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이 첨단 소재입니다. 즉 양극재 이 부분이겠죠. 그리고 생명과학도 조그만하게 2250억이네요. 10억 단위니까. 네, 그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쳐봤는데요. 자, 지금 중요한 부분은요, 22년도와 내후년, 즉 24년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앞에 부분은 매출이고요, 뒤에 부분은 영업이익입니다. 자, 지금 핵심은 뭐냐면요, 에너지 솔루션 부분이요, 올해 46%에서 매출이 2년 후에는 54%로 껑충 뛴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도 46%에서 65%로 엄청난 점프를 합니다. 자, 그런데 기초 소재를 한번 봐보세요. 즉 ABS 같은 그 기초 소재가 매출이 45%에서 2년 후에는 13%만큼 줄어드네요.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도 당연히 12%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첨단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이런 부분 있잖아요. 자, 그 친구들은 매출이 1.5%에서 지금 15%로 확 뛰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34%에서 27%인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과 이익, 그리고 첨단 소재의 매출과 이익이 훨씬 많이 올라간다. 지금 이 부분이 핵심 부분이겠죠. 자, 지금 실적 부분인데요. 자, 빠르면 22년도 4분기, 즉 22년도 4분기니까 요때가 되겠죠. 자, 요때부터 이익이요, 첨단 소재의 이익이 기초 소재보다 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즉 이익을 앞서고 있죠. 물론 이번에는 좀 특수한 어떤 침체 때문에 기초 소재가 적자가 들어가긴 했는데요. 자, 앞으로도 계속 첨단 소재가요, 22년도에 요만큼이죠. 요 22년도까지는 첨단 소재 이익률이 좀 적은데요, 내년부터는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 네, 요때는 아니네요. 하여튼 더블 스코어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익률에서 첨단 소재가 앞지를 것이다.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에너지 솔루션이야 보나마나 지금 계속 엄청난 매출과 이익이 이렇게 지금 잡히는 모습입니다. 거의 더블이죠. 그렇죠? LG화학을 봐야 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전기차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에너지 솔루션이 그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그 양극재 부분에 대한 매출을 예측을 하려면 전 세계의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을 한번 봐보자는 겁니다. 21년 작년에 7.6%였네요. 이 빨간색 보이시죠? 그리고 미국은 맨 밑입니다. 지금 3% 정도 가깝스럽게 넘어갔네요. 그리고 파란색이 중국인데요, 15%, 그리고 유럽이 18%의 침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7.6이니까 100대의 판매를 중에서, 즉 침투율이라는 건요, 100대를 판매했을 때 7대 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침투율과 보급률은 좀 다르죠. 자, 지금 이 부분은요, 보급률인데요, 보급률은 한마디로 전 세계에 자동차가 100대가 있으면 그 중에 전기차를 몇 대가 있느냐, 이 부분이 보급률인 거예요. 자, 지금 보급률이 요게 20년도 조금 지나긴 했는데요, 가장 높은 데가 지금 노르웨이입니다. 76%인가요? 네, 그 정도까지 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45%네요. 스웨덴 32%,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요. 자, 맨 밑에 쪽에 있는 이 미국이 2%, 예, 작년에는 3%까지 올랐는데요. 그리고 중국 6%, 이 정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요게 침투율일 경우에는 25년도에는 17%, 그리고 30년도에는 34%까지 급등을 하겠다. 뭐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럽, 아까 유럽의 18%였던가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유럽의 톱10 전기차 보급률입니다. 맨 위에가 피아트가 들어가죠. 그리고 뭐 테슬라 들어가고 이런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요. 자, 기아 니로가 네 번째입니다. 2.29겠죠. 그리고 이게 현대차 코나인데요. 이게 1.93입니다. 그럼 합치면요 4.22%네요. 즉 유럽 1위가 되는 겁니다. 지금 피아트가 3.49밖에 안 되잖아요. 네, 현대차 그룹의 완승입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전기차의 핵심이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자, 이 배터리가 지금 커가는 모습입니다. 자, 연평균 52%의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는요, 연평균 22%예요. 그렇지만 배터리는 그거의 거의 더블 이상인 52%의 성장이 전망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셀 업체를 사야 되는 게 아니냐? 배터리니까. 그게 아니라 왜 소재를 다루고 있는 이 LG 화학이냐? 이겁니다. 자, 그 이유는요. 첫 번째는요. 안정성입니다. 에너지 솔루션을요. 81.84%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요. 오늘 금액으로 따지면은요. 98조 4천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현재 LG화학의 그 시가총액이요 44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자식 회사의 주가가 98조, 거의 100조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엄마의 가치는 44조밖에 안 됩니다. 즉 아들의 가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가치의 2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게 비슷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어제 날짜로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요. 8.51%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3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의 어제 시가총액은 14조 7천억이죠. 뭐 비슷하죠. 아들 회사의 주가가 30조를 갖고 있는데 14조밖에 안 간다. 이게 참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이상한 현상인 것 같아요. 자, 결론은 주가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 가치를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삼성생명 역시도 14조 턱없이 가치를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LG화학 역시도 당연히 LG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다 보면 LG화학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타 회사에 비해서 저평가가 됐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누면요. 위에 부분은 셀 업체입니다. 자, 셀 업체 중에서 에너지 엔솔, 그리고 SDI, CATL 이렇게 있는데요. 자, 보시면 퍼가 지금 다 높죠. 삼성 SDI만 퍼가 낮습니다. 2.64. 근데 CATL 10 PBR이네요. 그리고 PBR LG 엔솔도 6.24. 자, 퍼를 보세요. 무지무지합니다. 삼성 SDI만 26.45% 정도가 되고요. LG 엔솔 210배, CATL 56배. 자, 이러다 보니까 LG 엔솔이 요즘 고평가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 자, 밑에 부분은 소재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 소재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자, 포스코 케미칼 요즘 엄청 좋죠. 주가가 PBR 6.81, 에스코프로비엠 8%, LNF 5.85, LG화학은 1.77배입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107배. 요즘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겠죠. 에코프로비엠 45, 그리고 LNF 58배, LG화학 26배. 물론 26배가 적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기타 동종 피어 그룹과 비교를 하면 훨씬 가격이 싸다 이거겠죠. 즉 저평가된 부분이 저에게는 매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 LG화학이 어떤 일을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거냐 이겁니다. 네, 당연히 첨단 소재인 이 양극재 부분에 최고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요게 올해 7월 뉴스네요. 7월 27일 LG화학 미국 GM에 양극재 96만 톤을 공급하고 전기차 500만 대 분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25년까지니까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한 3, 4년 만에 요만큼을 공급을 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 양극재가 어떤 겁니까? 그 배터리 원가의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장 핵심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이 LG화학이 미래의 이 양극재에 올인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입니다. 11월 22일 날 LG화학이 4조를 투자해서 미국의 최대 양극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미래의 양극재 생산 능력입니다. 즉 22년도에 9만 톤 정도입니다. 9만 톤에서 26년에 26만 톤이네요. 26년도에 26만 톤, 즉 3배의 생산 캐파가 늘어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화학 그 양극재의 그 매출액이요. 매년 연평균 32% 정도가 성장할 전망인데요. 지금 22년도 현재 1위가 에코프로비엠이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이 1.1조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8.6%예요. 그런데 이 LG화학은요, 지금 올해 그 영업이익률이 12%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즉 1위인 에코프로비엠보다 더 영업이익이 낮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분리막 사업도 한답니다. 자, 양극재가 있고요. 그리고 음극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양이온만 전달을 해주는 분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분리막이 잘못돼 버리면 화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LG화학이요, 세계 2위인 일본의 도레이하고요, 헝가리에다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거든요. 자, 그 이후에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한 후에요, 그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분리막 사업은 특성상 매출액 대비 투자 규모가 매우 크고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를 위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북미에 진출을 할까 말까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어떤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을 계속 전 세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ESG에서 그 environment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그 탄소 절감을 위하여 재활용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하는 방법에는 물리적, 화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은 좋긴 좋은데 너무 한정돼 있어요. 뭐 찌그러뜨리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잘라갖고 조그만 어떤 플립으로 만들어서 뭔가를 섬유를 만들어내는 정도인데요. 자, 이거를 요즘에는요, 화학적 부분에서도요, 경제성과 지속성을 고려했을 때 열분해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랍니다. 즉, 열적 분해나 혹은 화학 반응을 해갖고요, 폐유기물을 오일 혹은 가스로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놈을 연료나 화합물 원료로 활용하는 방법이 요 열분해 방법인데요. 그 열분해 방법에 우리나라의 3대 기업이 LG화학, 롯데케미컬, SK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즉, 이 세 기업이 열분해 산업의 선도주자인데요. 자, 특히 이 LG화학은요, 그림의 같은 초임계 열분해 공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21년도에 영국의 무라테크놀로지하고 지분 투자를 했던 거예요. 이 영국의 무라테크놀로지가 초임계 열분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기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설계를 위한 계약 체결을 해서요, 당진에 2천억 원 정도의 규모의 공장을 24년 1분기에 완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이 물론 매출 부분에서는 큰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지만요, 미래의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ESG의 발판을 지금 다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인 거죠. 물론 매출과 이익에는 큰 부분을 차지하진 못하지만요, 바이오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바이오 부분에서 지금 LG화학이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뉴스입니다. 통풍 치료제의 임상 3상에 돌입했다. 그래서 주가가 강세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10월 달입니다. LG화학이 미국의 아베오라는 기업을 인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8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갖고요, 지분 100%를 인수를 했는데, 이 아베오라는 회사가요, 항암제를 이미 개발을 한 회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먹는 항암제인 포티부다를 개발을 했는데 27년도에 2027년입니다. 매출 5천억 정도를 달성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항암제 개발을 인수를 했냐 이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통풍 치료제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나서요. 그러면 그 개발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세계 그 빅파머라고 하죠. 그 큰 대형 그 제약회사하고 싸우려면 미국에서 직접 뛰고 그리고 개발을 하고 FDA의 심사를 받고 허가를 득한 이런 회사를 인수를 해서 경험을 쌓겠다는 거겠죠. 자, 목표는 요겁니다. 자, 지금 맨 위에 있는 게요. 일라이 릴리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머크죠. 자, 지금 이 두 회사가요. 일라이 릴리는요. 그 시가총액이 447조입니다. 우리 삼성전자보다도 100조 이상이 더 큰 회사죠. 그리고 두 번째가 머크사죠. 이 머크사가 360조, 즉 삼성전자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굉장히 적은, 즉 8천억 정도로 지금 매수를 했는데 이 LG화학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빨리 이 머크사와 일라이릴리를 쫓아가겠다라는 그런 심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 쫓아가서요. 분명 그런 날이 좀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앞에서 셀보다 소재를 제가 더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저평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가 LG화학의 본주보다는 우선주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네, 첫 번째는요. 본주 대비 괴리율입니다. 괴리율이라는 게 뭡니까? 본주와 우선주 사이의 가격 차이잖아요. 자, 차이라는 건 별거 없잖아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은데요. 자, 그런데 LG화학은 본주는 62만 7천 원인데 우선주는 28만 9천 원, 즉 본주 대비 46%밖에 안 합니다. 자, 근데 제가 밑에 삼성전자를 써놨죠. 삼성전자의 괴리율을 봐보세요. 삼성전자는요, 우선주가 거의 90%에 다다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역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회사인데요. 현대차 본주 대비 EUB라는 주식은요, 48%입니다. 자, 그렇지만 현대차 역시도 괴리율이 너무 커서 정말 저평가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LG화학 우선주는 그것보다도 더 많이 빠져있다 이겁니다. 자, 안 사고 백이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사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게다가요, 지금 LG화학의 경우요, 저번 물적 분할 당시 전 국민의 그 아우성을 지금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주주들을 달래주느라고 앞으로 배당 성향을 순이익 대비 30%를 하겠다. 그래서 올해 12,000원 본주 기준입니다. 12,000원이고 우선주 기준 12,050원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따져보면요. 본주는 지금 현재가 대비 배당률이요 1.9%입니다. 뭐 별로 좋진 않죠. 그런데 우선주는요 4.17배입니다. 자, 4.17배. 물론 요즘 전기 예금이 5%가 넘어가는 그런 마당에 4.17%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자, 그것 말고 LG화학의 주가가 오르는 걸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죠? 저희 목표가는 LG화학이 100만 원을 가도 모자란다 싶습니다. 200만 원이 가면 팔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뭐 즐거운 가능성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바람일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의 90%라는 괴리율 이까지만 안 쫓아가고 80%까지만 가더라도 자, LG화학이 200만 원, 100만 원이 가면 80만 원이 되는 거고요. 200만 원이 가면 1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의 몇 배입니까? 네, 10배도 가능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LG화학의 특히 우선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에너지 솔루션이요. 계속 앞으로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LG화학 역시도 뭐 양극재 공장 또 GM하고 뭐 합작 공장을 만든다. 계속 돈이 들어가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너지 엔소를 물적 분할을 하면서 번 돈을 지금 계속 투자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투자를 하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돈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에너지 솔루션을 지분을 또 매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LG화학에 대해서 그게 긍정적인 뉴스인지 부정적인 뉴스인지는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갖고 있는 주식을 판다는 건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미래의 투자를 위해서 갖고 있는 주식을 조금씩 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요, 그냥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는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당연한 것이겠죠.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